네, 오늘,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지난번에 했던 부분, 잠깐, 네, 리마인드로 한 번쯤, 게재 한번 훑고, 이제 작약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지, 작약, 생강, 건강, 이제 대조, 감초를 할 건데, 이 자체가 뭡니까? 이제 게지탕이죠. 이걸 이제 알면, 이제 게지탕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계지는 주치는 충역이고, 네, 방치는 분돈, 두통, 발열, 오풍, 한축, 신통인데, 계지는 주약입니다. 네, 계지는 주약이에요. 그래서, 약증 중에 주약이 약이 있고, 주약이 아닌 약들이 있죠. 그래서 계지는 주약입니다. 그래서 유치방에서도 계지제, 복용제, 마왕제 했을 때 계지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지증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지는 주약이고요. 그다음에 계지는 어떤 약이다? 충역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사지 말단 두면부 쪽으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충역을 완화시켜주고요.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약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혈액을 갖다가 예, 혈액을 혈액을 말초라든지 두면부 쪽으로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켜주는 약이고 체온을 올려주는 약인데 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또 했지만 충역은 뭐냐? 우리 몸에서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자율신경이 예,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HIV라는 게 이제 심박변이던데, 이제 그걸 이제 보면 이제 그 자율신경의 이제 원활한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쵸, HIV 이제 검사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만큼, 이제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절을 잘 하는 거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는 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는데, 특히 이제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떨어지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톤을 올리게 돼요. 네. 올리게 되는데, 그때 올리게 되면, 음, 네, 어떤 게 나타나냐? 음, 그래서 교감실을 올리다 보니까 아드레날린 이제 알파 수용체에서 그 이제 수용체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고 피부가 창백이 되고 손발이 차가운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에서 얼굴이 붉고 말초는 차가운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즉, 이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혈압, 혈당,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 톤을 올리는 톤으로 가게 된다면, 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충격이라고 합니다. 네. 충격은 누구나 다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특히 이제 소민분들은 뭐죠? 충격이 작아요. 예. 안테리오 포스테리어가 작고요. 가슴 울이 작고, 늑골이 예각이죠. 그래서 심폐 기능이 약합니다. 혈압이 잘 떨어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체질에 비해서. 그리고 소화기가 작죠. 약하다 보니까 많이 못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이 적다 보니까 체온 유지 잘 못하죠. 그래서 소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 떨어진 상태에서 예, 잘 회복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충격 상태가
좀 오래 놓이게 돼요. 다른 체질에 비해서 오래 놓이게. 잘 발생이 되고, 충격이 잘 발생이 되고, 충격 증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음인 처방에 게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가장 많이, 소음인 처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재가 뭡니까? 게지. 네. 아, 게지가 왜 소음인할 때 많이 쓰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게지는 뭐 소민뿐만 아니라, 네, 뭐 과로하는 분들, 노동자, 허증인 분들, 그리고 맥이 침맥 세맥, 예, 침맥 세맥이 잘 나타나는 분들, HIV가 낮은 분들, 몸이 찬 사람들, 손발이 찬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게지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게지탕은 충격을 예,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없애려면 탕점 그 복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음을 먹어서 당을 올리고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올리고 누워서 쉬게끔 해서 혈압을 올리게끔 하는 예, 복용법으로 충격을 없앱니다. 아, 그래서 뭐 이 게지탕 같은 경우에도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분도는 예, 북부대동이 팡팡팡 뛰는 거예요. 북부대동이 팡팡팡 뛰는 겁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예, 이제 기립동동은 동기라고 했었는데, 예, 이걸 이제 원문하고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는 작업에서 이제 분돈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고요. 그래서 어, 복부대동이 팡팡팡 뛰는 걸 이제 분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한 상태. 그래서 심박출은 엄청 증가가 되고 말초혈관은 너무 수축이 돼서 이 탄산혈관 자체가 너무 압력을 많이 받은 상태. 이게 이제 분돈입니다. 이게 분돈이에요. 그래서 복부대는 팡팡팡 뛰는. 네. 그래서 떻게 보면 분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얘기했죠. 음, 통통한 사람이 복부대동맥이 하나도 만져지지 않는 사람이 3개월 정도 절식을 하면서 마항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촉진 안 되던 복부대동맥 팡이 팡팡팡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은 어떻게 없어지냐? 마항제를 안 먹고 잘 먹으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일반 사람도 한 3일 정도 날을 새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촉지 못했던 복부대동맥이 팡팡팡 뛰는 거 느껴집니다. 날을 새면. 3일간만 딱 날 새시면 복부대동맥이 팡팡팡 뛰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 이제 용고무료 시리즈가 되는데 용고무료는 나중에 이제 약 용고무료 할 때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통? 이런 거는 이제 머리로 가는 경동맥도 이제 탄성혈관이니까 압력을 많이 받는 두통이 생기죠. 그다음에 감기로 인한 두통 이런 것도 이제 두통이니까 개지가 이제 두통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발열로풍, 한초로풍, 심통 우리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감염이 되면 어때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을 올리죠.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열, 오풍, 한초, 심통. 그래서 어때요? 이럴 때는 열을 더 내주죠. 그래서 뭐 개지, 마왕, 인상 건강, 부자 세신 이게 이제 열을 내는 약인데 이런 걸로 열을 내서 면역을 상실시켜서 낫게 하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지는 뭐 이해됐죠? 아, 충격의 약이다. 그래서 충격, 교감신경 등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손발이 차고 피부가 창백하고 예. 그다음에 맥이 침맥, 세맥 이런 맥들이 자주 보이는 분들 이게 충격이죠. 네. 그리고 충격이 너무 심하면 분돈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지는 열을 내는 약이죠. 그래서 열을 낼 때 쓰는 약이다라는 거 아시면 아 이제 개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개지는 허증의 약입니다. 허증의 약이에요. 네.
고방을 하실 때, 허실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음, 이 고방을 하실 때 허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사상반 같은 경우에는 사상의학은 어때요? 허실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고방을 쓰려고 했는데, 잘 무서워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은 뭐냐면 허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허실에 대한 개념. 네, 중요합니다. 허실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마황, 대왕, 시호 이런 거는 실증약, 황련 이런 건 실증약이고요. 개지, 건강, 인상, 뭐 부자, 세신 이런 거는 허증약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약은 어떤 게 속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용은 허증약인가요? 실증약인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용은 실증약이에요? 허증약이에요? 복용은 어떤 약이죠?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증약도 아니고 실증약도 아닌데 허증 계통의 사람들이 잘 나타나요. 복용증이. 다시 한번. 복용은 실증약도 아니고 허증약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보약도 아니고 막 지금 떼는 약도 아니야. 보약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는 후세방의 개념이 아니고 고방의 개념입니다. 복용은 보약의 개념으로 쓰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복용의 증을 가진 사람들은 허증 계통인 분들이 복용의 증이 잘 나타납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제 작약을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원장님들이 약증을 보고, 음, 그냥 보고 쓱 지나가는데, 이 약증 하나하나 글자를 알으셔야 돼요. 예. 결실이 뭔지, 구련이 뭔지, 복통은 뭔지, 그러니까 작약이 다스리는 복통이 뭔지, 작약이 다스리는 두통은 뭔지, 작약이 다스리는 불인이 뭔지를 아셔야지, 아, 뭐구나라는 걸 알지. 그냥 쓱 지나가면 모릅니다. 예. 작약은 주치가 뭐죠? 결실이 구련이고요. 그다음에 복통, 두통, 불인, 신체 불인, 동통, 복만, 해역, 하리, 종롱인데, 작약은, 예. 파에오닌이라는 주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약의 항면 자체가 파이오니아. 그죠? 파이오닌이 지표성분입니다. 네. 근데 파이오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칼슘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서 근육의 각인장을 풀어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작약은 파이오닌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작약이 어떤 약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네. 다시 한번. 작액은 지표 성분이 파이오닌이죠. 파이오닌은 뭐라고요? 세포 안에 들어오는 칼슘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육의 과긴장, 과수축, 과경련 이런 걸 다스린 약인데 한번 해볼게요. 작약은 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딱 두 가지. 아까 계지는 뭐였어요? 두 가지잖아요. 계지 뭐였어요? 충격을 완화시키는 약. 사지 말단 두명적으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약이고 체온을 올려주는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작약은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근육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과도한 경력과 수축을 완화시켜주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위장관 전해식을 단축시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두 가지만. 예, 두 가지.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위장관 전해식을 단축시켜주는 약이다. 결실은 뭐냐? 네, 하나씩 얘기해 드립니다. 결실은 뭐냐? TP예요. TP요. 네. 뭐라고요? TP요. 우리가 말하는 TP가 결실입니다. 네. 근육을 만졌을 때 뭔가 당글당글하고 뭔가 뭉쳐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TP, 우리 막 근육학에서 막 나오는 TP 있잖아요. 그게 결실입니다. 네. 구려는 뭡니까? 련. 련은 근육이란 뜻이거든요. 근육이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구분이 근육이 구분이 돼 있는. 그래서 근육에 병이 들면요, 근막이 수축이 됩니다. 근육의 병은 뭐 크게 이제 손상, 뭐 근육이 찢어지는 병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근막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디빌더들은 구련이 있네요? 실제로 보디빌더들 복진을 해보면요. 실제로 근육을 만져보면 구련이 아니에요. 구련이 아니에요. 보기에 보디빌더들 보면 막 근육이 막 섬세하게 막 잘 보이고 막 구분이 돼. 복직근 보면 막 따글따글 왕자 보이잖아요. 그게 구련 아니에요? 아니, 련입니다. 련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이 적어서 그래요. 지방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근육이 보이는 거야. 예, 근육이 보이는 거랑 근육이 구분이 되는 거랑은 틀립니다. 근육이 구분되는 건, 보여서 구분되는 거는 지방이 적어서 그런 거고요. 만져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디빌더들 근육 만져보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진에서 말하는 복직구련이 안 나타납니다. 복직의 이 복직근과 외 복사근이 구분이 안 돼요. 만져보면 이렇게. 형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직구련이 잘 생기냐면요. 배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배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배에 막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직구련이 잘 나타나요. 복직구련이 잘. 네. 다시 한번. 결실은 뭐라고요? TP. 구련은 뭐라고요? 근육이 구분이 된 건데, 쉽게 말해서 근막이 막 과도하게 수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작약은 어떤 약입니까? 근육의 약이에요. 근육의 약. 네. 근육의 약.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태양병이 뭡니까? 맥부위 두한강통이 맥부위 두한강통이 오한. 즉, 아파. 아프면 태양병이에요. 아프면 태양병. 그렇죠? 우리 감기 걸리면 아프잖아요. 태양병. 네. 몸살 나면 아프잖아. 태양병. 일 많이 하면 아프죠. 태양병. 다 태양병. 다 태양병. 네, 태양병. 그래서 대부분 몸이 아프면서 병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병이 시작이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병의 가장 유명한 처방이 뭡니까? 게시탕하고 마항탕. 게시탕은 근육을 풀어주냐? 마항탕은 관절. 관절을 다스리는, 관절의 염증이나 관절의 통증을 다스리는 약. 네. 그래서 어때요? 마왕은 어때요? 마왕탕, 마왕과 출탕, 마왕과 출부탕으로 이어지는 시리즈가 갑니다. 봐봐요. 게이탕은 어때요? 게지탕, 뭐 게지가 작약탕, 뭐 게지고 작약탕,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작약을 뭐 더하나 빼나 이런 걸로 쭉 가잖아요. 게지탕, 게지고 작약탕, 게지를 작약을 뺀 거, 작약을 더한 거, 게지고 작약탕 라인, 게지가 작약탕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작약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근육 쪽으로 막 가죠. 근데 마항은 뭐죠? 마항탕? 네. 마항과 출탕? 마항과 추유부탕. 이거는 이제 기릭동동이 만든 처방인데 마항과 추유부탕 어때요? 이 통증 계통으로 쭉쭉쭉쭉 갑니다. 쭉쭉쭉쭉 가요. 네. 음, 파이오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파이오닌이 근육에 이제 칼슘을 조금 이제 과도한 칼슘을 갖다 차단을 그러니까 좀 완급 조절을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생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콜린이 이제 쭉 가면 이제 쭉 말단에 가면 이제 시냅스에서 이제 도달하면 이게 터져서 나가죠. 그래서 쭉 나가서 활동전이 활동전이를 만들죠. 그래서 소디움이 유입이 됩니다. 소디움. 네, 소디움이 유입이 되고요. 네, 소디움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칼슘 이온이 방출이 되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을 딱 다가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ATP, 이 개솔린 같은 역할은 ATP가 연루가 돼가지고 딱 하는 게 근육의 수축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면 좋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뭐냐? 근육의 수축은 칼슘이 과도하게 막 들어오게 되면 근육이 과수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칼슘 이온이 과유입이 되면 과수축, 경련, 통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 이거를 조절. 이거를 뭐라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약은 네,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안에 들어오는 칼슘을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해서 네,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줘요. 네, 이거 차단시켜주죠. 네, 이 부분을 좀 차단시켜줘요.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작약의 뭐 병을 결실이나 구련을 복직근에서만 구별할 수 있나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복직근에서 작약의 증을 구별을 했을까요? 편안하게 한번 얘기합니다. 왜?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 고방 아니, 상한 근계에서는 복직구련이란 말을 안 했는데 왜 일본에서는 복직구련 막 얘기하면서 복직근에 구련이 있으면 작약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왜 복직근을 이렇게 작약의 복직구련에서 왜 구별했을까요? 아, 제일 확인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많이 맞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승모근은요? 승모근은 어깨는요? 승모근은요? 고재천 원장님, 승모근은 자격증 구별할 수 없나요? 아니, 승모근은요? 아니, 가장 확인하기 쉬운 거는 승모근 아니에요. 복직근보다. 아니, 배 올려보세요라는 것보다 어깨 주물러 보면 알잖아요. 왜 승모근은 안 하고 왜 복직근 하죠? 아니요. 위장관, 아니, 제가 지금 위장관은 말도 안 꺼냈습니다. 예, 승모근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복진이 발달. 그게 아니고, 한 겹짜리 근육은 복직근밖에 없어서 그래요. 승모근 여기는 여러 겹이잖아요. 승모근 막 밑에 막 있잖아요. 한 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만 봐야 돼. 근육 하나만 봐야 돼. 여러 겹에 보시면 우리 초음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어때요? 근육이 여러 겹이에요. 네. 그래서 근육의 병을 알려면 그러니까 근육의 상태를 알려면 근육 단독을 봐야 됩니다. 음. 근데 복직근이 편한 게 뭐냐면 복직근은 뭐예요? 피하 지방과 그렇죠. 내장 지방 사이에 있어요. 단독입니다. 단독이에요. 어. 그래서 복직근을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제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왜요? 근육의 비복근 가자미근 두 겹인데요. 제가 말한 건 한 겹. 그러니까 한 겹, 한 겹, 한 겹. 우리 승모근 이렇게 딱 잡잖아. 이렇게 잡으면 몇 겹이에요? 최소 두 겹이에요. 승모근만 해도 두 겹이잖아. 하나의 겹, 단독 겹. 네. 고재차 원장님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근육을 볼 때 한 겹짜리 근육을 만지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면 근육의 상태를 알려면 근육의 단독 한 겹짜리를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복직근육. 예. 그래서 복직근을 가지고 흔히 이제 근육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근육 상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직근을 봐서 아까 얘기했죠. 다시. 음, 네, 잠깐만요.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복직근을, 그러니까 이게 왜가 있어요. 항상, 모든 거는 항상 왜가 있습니다. 네, 왜가 있어요. 음, 봐요.
우리 이제 피하 지방 측정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피하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내장 지방이고요. 이게 이제 복직근입니다. 네, 이게 복직근이에요. 복직근은 한 겹이에요. 한 겹. 그래서 근육의 상태를 되게 정확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육을 만졌을 복직근을 쫙 만졌을 때 결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구분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서 근육에 과다한 수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복직근이죠? 이게 복직근이죠? 네, 이게 피하 지방이고요. 이게 내장 지방입니다. 네, 이게 리니아 알바. 그래서 복직근은 한 겹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근육의 작약증을 알려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발전을 시킨 거죠. 네. 근데 이제 어, 또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작약을 복지는 보고 쓰나요? 저는 안 보고 써요. 예, 저는 보고 쓰지 않습니다. 예. 어. 제가 나중에 계속 할 건데 저는 복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왜 안 하는지는 제가 왜냐하면 증으로 다 감별이 되거든요. 네, 복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 사람 자격을 네, 이제 왜 자격을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지. 네,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지는 안 해요. 네. 예전에는 많이 했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많이 안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왜 복직근을 봐서 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보는 건지, 왜 하필이면 복직근인지, 왜 다른 근육을 안 하고 왜 복직근만 하는지. 아, 의문도 안 가져봤어요. 네. 다 알아냈어요. 제가 임상하면서 다 알아냈어요. 네. 제가 약증에 있고 고방에서 말하는 왜 그럴까라는 거를 왜 하필이면 거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연하구나. 아니,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이런 걸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네. 뭐 언제든지 좀 물어보세요. 네,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결실은 뭐라고요? TP. 구려는 구분되어 있는 근육에 뭔가 병이 있는 거. 예. 근육에 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렇죠? 대부분이 자격증입니다. 네, 한의원에 오서 뭐 요렇게 아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자격증. 우리 한의원 가면 뭐예요? TP 치고 막 그러죠. 뭐 근육에다가 뭐 침 넣으면 전침 자극하고 왜요? 근육 풀려고. 예. 근데 자기하고 먹으면 이런 게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약을 가장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침은 하루 3번 못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작약이 쥐약이죠. 네. 아니, 작약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쌍화탕. 네. 음. 그래서, 네. 작약은, 예, 근육에 병이 든 사람한테 쓰는 약. 그러니까, 근육이 어떤 병이에요? 과도한 수축, 과도한 경련, 그로 인한 통증. 과도한 수축. 그러니까 근막에 병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P 환자들, 근막에 병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과도한 수축, 과도한 경련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작약의 증이고요. 내가 딱 저 사람 침 놓으면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작약증이.
아, 저 사람 침 맞으면 좋겠다. 예, 침 맞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운동선수의 복근은 뭐라고 했죠? 운동선수의 복근은 왕자가 이렇게 딱 보이지만 그거는 련입니다. 예.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이 적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복진을 해보시면 근육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이렇게. 딱 복직근이 구분이 잘 안, 복직근하고 복사근하고 구분이 잘 안 가요. 복진을 해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복직구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알아냈습니다. 네, 알아냈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뭐 대조하면서 또 얘기할 건데, 이것도 얘기 좀 잠깐 좀 하게. 작약은 주로 힘쓰는 근육, 큰 근육들을 쓰, 예, 포인트로 많이 쓰고요. 대조는 연인 간급이죠. 예, 자세 유직은 호흡근 또는 소근육. 예, 이런 포인트로 많이 씁니다. 예, 작약은 큰 근육들, 대조는 소근육들. 예, 작약은 큰 근육의 과다수축 경련 이런 거를 다스릴 때 쓰고요. 대조는 소근육들 뭐 이런 것들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해됐죠. 복통 이해됐죠. 복통. 음, 배가 아픈데 복식구력이 너무 뚜렷한 복통에 캐질개량탕 이런 거 쓰잖아요. 그다음에 두통 이해됐죠. 신체 부리는 부자에도 불인이 있고요. 환기에도 불인이 있고 작약에도 불인이 있는데 작약의 불인은 그냥 리포더 페인. 예, 리포더 페인. 우리 여기가 저려. 여기가 저려. 뭐예요? 여기가 저려. 견갑학은 건에 문제가 생기면 요거신경을 압박을 해가지고 여기가 저립니다. 예, 우리 뭐 배우잖아요. 근육학 시간에. 여기 저리. 양계 저리잖아요. 양계열자리. 예, 눌려서. 요거신경 눌려서. 아, 견갑학은 병이 있으니까 신경이 눌려서 여기가 저리더라. 이게 뭐야? 이 불인. 이 불인. 손 많이 쓰는 사람들. 손 많이 쓰는 사람들 어때요? 손 많이 쓰는 사람들 굵은 건이 부으면서 저리죠. 정주신경 저리죠. 순간주역은. 불인. 착약. 불인. 음. 봉공근에 문제가 왜 봉공근 근처에 문제가 생겨서 대퇴티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때요? 요렇게 대퇴 전면부 저리죠? 그 불인. 그 불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체 불인, 작약의 신체 불인 뭡니까? 리포드 페인이에요. 리포드 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작약은 어떤 약이죠? 파이오닌. 예. 그래서 이제 칼슘을 조절해서 칼슘을 과도한 유입을 조절해서 과도한 경련, 과도한 수축을 다스린 약. 그래서 근막의 병이 있는 사람들, 근육의 병이 든 사람들 이런 거 다스립니다. 그래서 두통, 복통, 두통, 신체 불인, 통통. 통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불인이라든지 통통 이런 걸 다스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른바 복직근을 통해서 자격증을 알아냈지만 굳이 복직근 아니어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작약을 먹으면 위장관 전이 시간이 단축이 돼요. 이게 포인트. 작약을 먹으면 위장관 전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 대변을 2, 3일에 한번 보는 사람을 작약제를 먹으면 하루에 한 번 보고요. 하루에 한 번 보는 사람은 하루에 두 번 보고 하루에 두세 번 보는 사람들은 하루에 네다섯 번 보게 합니다. 다시 한 번. 작약은 위장관 전의 시간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빨리 해서 약간 대왕은 아니에요. 원래 대왕의 역할은 아니지만 약간 대왕의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대왕은 그렇죠. 아쿠아포린 3 이런 거를 차단시켜가지고 흡수 차단시켜서 쫙 하는 거고, 예, 그건 이제 대왕 시간에도 얘기할 텐데 좀 틀린데 작약은 그냥 전의 시간을 가지고 서 대변을 빨리빨리 보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작약을 먹으면 2, 3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대변을 보고요. 대변을 하루 이틀에 한 번 보는 사람이 대변을 하루에 한 번 보게 되고
아, 조병전장님,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건강과 생강을 할 때 얘기하겠지만, 고법에서는, 수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병전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 수치는 후대에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약증은 뭐냐면, 고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고법에서는 수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생강을 수치해서 건강을 만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왜요? 증폭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만 수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방에서는 왜 수치를 합니까? 작용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만 수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려고 수치는 하지 않아요. 네, 조변전자님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초작약 이거는 후세방의 개념이에요. 후세방. 네. 후세방의 개념이고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작약은 사무탕의 작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원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결실이 구련, 근육에 들어간다, 위장관 전이 단주시킨다, 이거는 뭐냐? 고방에 대한 얘기예요. 예. 고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한근개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근개방에서는 작약을 이 포인트로 썼어요라고 하는 거지, 제가 사물탕의 작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탕의 작약은 후세방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나중 시간에 복용을 할 건데요. 복용은 계급 근충육순, 소변분리, 두염본조, 막 이런 약인데, 복용은 불안과 자율신경 실조 이런 거에 다스리는 약이라고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사군자탕의 복용은 그게 아니에요. 사군자탕의 복용은 계급 불안에 쓰려고 쓴 게 아니고요. 자율신경 실조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용은 보약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 약증을 알면 어 그쵸 사상방이라든지 후세방을 볼 때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뿐이지 후세방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세방은 또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병전장님은 아마 고방을 안 해보셨죠? 조병전장님 고방 안 해보셨죠? 안 써보셨죠? 잘 많이 안 써보셨죠? 고방 쓸 때는 포제된 약 쓰시면 안 되죠. 네. 고방 쓰실 때는 그렇게 수치한 약을 쓰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치를 안 했었는데 왜 수치를 했어요? 네. 후세방에서의 개념인데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뭐 초작약 이런 거는 뭐 건강을 포함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예, 후세방 개념이라서 나중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어, 위장관 전이에 단주시킨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작약이 많이 들어간 처방을 쓸 때 환자한테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대변 자주 볼 거예요.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많이 안 들어간 처방은 상관없어요. 많이 들어간 처방한테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들어간 처방은 뭡니까? 하루에 6g 이상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처방. 뭐 8g, 10g 이런 거 많이 들어간 처방.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6g 초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루 6g 이상 하루 6g 초과되는 약들은 좀 대변 자주 봐요. 자기약을 쓰는데 하루 4g 썼습니다. 3g 썼어요. 이거는 크게 대변과 크게 작용은 안 하는데, 뭐, 작약을 하루에 8g 썼다든지, 10g 썼다든지, 12g 쓰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위에서 음식물이 두세 시간, 소장에서 4시간, 6시간, 대장에서는 이제 24시간, 72시간인데, 위장관 전이제가 단축시켜서 자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위장관 전이 시간은 이제 음식물이, 네, 그쵸? 이제 위장에 이제 머무는 시간인데, 너무 길면 더부룩하고 변비, 가스가 생기고요. 너무 짧으면 이제 설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약은 복통을 다스려요. 대부분 아침에 배가 아프다. 학생들이 아침에 배 아프다고 하는 거는 왜 배 아프냐면 가스 때문에 아파요. 네. 그래서 작약을 먹으면 복, 장내에 가스가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배 아픈 소리를 덜 해요. 그래서 학생들, 주로 뭐 직장인들, 아침에 배 아픈 사람들 원인이 뭐라고요? 배에 가스 차서. 그래서 아침에 배 아프다 했을 때 작약을 주로 많이 써요. 네. 포인트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복통, 공만, 하리. 여기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설사하는데 왜 작약을 쓸까요? 왜 설사를 하는데 작약을 쓸까요? 좀 여기 궁금할 수 있으니까 왜 설사를 할 때 작약을 쓰죠? 설사하는 사람한테 왜 변비 있는 사람한테 작약을 써야지 왜 설사하는 사람한테 작약을 쓰죠? 정확합니다. 네. 그 이질의 처방이 뭡니까? 이질 처방에. 예, 그 이제 일본에서 이질 처방이 뭐예요? 이질, 대승기탕. 아니요. 대승기탕이. 이승, 일본 처방. 네. 대승기탕이 이질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질, 콜레라 걸리잖아요. 무조건 설사시켜요. 무조건 옛날엔 설사시켰어요. 예전에는 걸리면 죽어요. 네. 균이 계속 있으면서 번식하면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치료 방법은 딱 하나야. 옛날에는 그냥 빨리 설사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탕, 설사. 그쵸. 황금탕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에 의한 설사거든요. 황금탕이 정증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래서 소양 합병이잖아요. 네, 태양 소양 합병. 예, 하리에 막 쓰는 약인데, 황금탕이 이제, 바이러스 장염에 황금탕을 쓰는데, 이 포인트가 작약이 포인트입니다. 빨리 내보내요. 네. 어우, 고재치 원장님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복통, 복만, 하리, 종롱.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 변비는 뭐고 설사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사는 뭐 아실 거고, 뭐, 하루에 막 여러 번 무서워서 쫙쫙 하는 게 이제 설사니까, 변비가 뭐죠? 변비가 뭡니까? 변비가 뭐죠? 뭐 이틀에 한 번 보는 거 변비죠. 2, 3일에 한 번 보는 거 변비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2, 3일에 한 번 보는 게 변비예요? 2, 3일에 한 번 대변 보면 변비입니까? 음. 2, 3일에 한 번 보는데 불편함 없으면 변비 아니고요. 2, 3일에 한 번 보는데 배에 가스 차고 막 불편하다. 보려고 막 한다. 그러면 변비예요. 예. 2, 3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이 불편함 못 느껴요. 그럼 변비 아니고요. 2, 3일에 한 번 보는데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대변을 하루에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변비예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보는 사람 있어요. 네, 리거푸죠. 보고 나서 찝찝해서 잔변감이 있어서 계속 보는 사람 있거든요. 이거는 변비예요, 설사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맞아요. 변비입니다. 이 사람 변비예요. 이거 변비예요. 고재치 원장님이 정확하게 해석하셨어요. 네, 이거 변비입니다. 2, 3일에 한 번 봐도 불편함 없으면 변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대변 보는 사람도 불편함 없으면 변비 아니에요. 그 사람 변비 아닙니다. 그러나 2, 3일에 한 번 보는데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허리띠가 그죠. 대변 못 보면 허리띠를 풀어야 돼서 되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병 못 보면 배에 가스 차가지고 허리띠를 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변 하루에 한 번씩 꼭 봐야지 컨디션 좋다 이런 사람 변비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대변을 보는데 잔변감이 있어서 계속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변비예요. 변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작약이나 대왕을 써요. 네. 고재채 원장님은 아이고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원장님은 되게 초음파뿐만 아니라 이 약에 대한 개념이 너무 정확하시네요. 증에 대한 개념이 엄청 정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고재채 원장님. 네. 아니 진짜 딱 정확하게 찍어내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하루에 두세 번 보니까 설사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변비예요. 그래서 작약이나 대왕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네. 환자는 설사라고 하지. 아니에요. 변비예요. 그 사람. 네. 너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복통, 복만, 하리. 그다음에 종로. 아무래도 그렇죠. 위장관 전이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장내 가스가 많이 생기고 장내 미세균이 많아지면 이 몸에 그렇죠. 이런 농성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종로를 다스리고요. 그다음에 그 작약에서 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총탕에서 딸려온 거거든요. 소총탕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저도 몰라요. 왜 작약이 해역을 다스리는지는 모릅니다. 네, 저도 이건 몰라요. 네. 제가 약증을 거의 한 99%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몇 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작약의 해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저도 몰라요. 네. 소총탕에서 들고 왔는데 작약의 해역이 뭔가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포인트, 작약을 쓸 때 주의할 점, 어, 작약을 쓰다가 보면 위산 분비가 막 저하돼서 오히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하수가 심한 사람들 또는 소화력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위산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게지탕에 보면 게지가 작약탕은 이해가 됐죠. 게지탕에다가 뭐 위장관 전이 시간을 더 단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을 좀 더 풀어보겠다 하면 작약을 더 하겠죠. 이건 이해가 가죠. 근데 왜 게지탕에다가 작약을 왜 뺐을까요? 게지고 작약탕은 왜 뺐을까요? 질문. 이걸 아셔야지 게지고 작약탕 라인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니, 게지탕에 왜 작약을 왜 빼요? 왜 게지고 작약탕 라인이 있죠? 아니, 궁금하잖아요. 아니, 게지가 작약탕은 이해가 됐어. 아니, 작약이, 그러면 정확합니다. 네. 게지고 작약탕은요, 복직구련이 없는 사람한테 쓰는 약이 아니고, 게지고 작약탕은 게지탕증인데, 복직구련이 없는 사람한테 쓰는 약이 아니고요. 엄청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게지탕증인데 엄청 예민한 사람들. 엄청 마르고 예민하고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약을 먹으면 사이드가 납니다.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더부룩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게지거 작약탕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게지거 작약탕, 게지거 작약 촉진 모료 구역탕, 엄청 예민한 구역탕 라인, 예, 그 다음에 게지거 작약과 부자탕, 이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있어요. 엄청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게탕인데 예민하면 작약을 빼요. 그래서 게지거 작약탕 라인이 있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작약을 많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작약을 이해하려면 근육의 약이다. 과도한 수축을 격려는 풀어주는 약이다. 위장관을 단축시켜준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예민한 사람, 위하수가 심한 사람은 사이드가 난다. 그래서
못 쓴다. 그래서 원장님 중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예민한 사람들 막 자격 들어가면 사이드 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 사이드가 뭐냐? 예민한 사람들이 자격 들어간 처방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위산분비 저하가 돼서. 그런 사람은 어떤 거 써야 되냐? 진피랑 지각, 그러니까 진피, 지각, 생강을 써야 돼요. 진피, 지각, 생강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 진피, 지각.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호민 처방 중에서도 작약을 뺀 라인들의 처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인 처방 중에서도 작약이 빠진 처방, 원래 소음인 처방 중에 작약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처방들 보면 작약이 막 빠져 있어. 이런 걸 이해해 보시면, 아, 예민한 사람한테는 못 쓰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재 원장님 정확하네. 네. 그래서 작약을 사용을 주의할 점은 이제 너무 마르고 예민한 사람들, 위하수가 심한 사람들, 소화력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조심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사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죠. 근데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요. 더 자주 볼 거다. 그래서 대변 하루에 한 번 보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루에 두세 번 볼 거다. 하루에 두세 번 보는 사람은 하루에 네다섯 번 볼 거다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약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 못 먹어요. 가, 가끔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작약제를 먹으면 하루 종일 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못 먹습니다. 그 사람 못 먹어요. 예.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배 아픈지는 저도 모르는데 써보면 아는데 써보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미리 짐작은 못해요. 네, 미리. 그러니까 가끔씩 하루 종일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네, 미리 감별은 못합니다. 네. 작약, 결실이 불연.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뭐 통, 두통, 신체 불인, 통통. 근육병에 쓴다. 그다음에 위장관 전이제 단축시켜서 복통, 복만, 하리, 종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기야. 음. 그리고 오늘 개지가 자격탄과 개지거 자격탄의 그 라인까지도 머릿속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 개탕의 주약 감 잡았고요. 개지거 자격탄은 이렇게 가겠구나. 개지가 자격탄은 이렇게 가겠구나. 예. 그래서 개지가 자격탄은 소화기 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개지가 자격탄, 개지가 대형탕, 그 다음에 신가탕, 그 다음에 소곤중탕 이런 라인으로 쭉 소화기 쪽으로 계속 들어가죠. 작약이 들어가면서. 예. 그다음에 개즈그자는 예민한 것 쪽으로 갑니다. 개즈그자약탄, 개즈그자약과 촉진무료 구역탕, 구역탕, 구역탕. 엄청 예민한 사람이 쓰는 용고모료 구역탕, 촉치 용고모료 구역탕. 엄청 예민한 사람에 쓰는 이 라인을 이해하실 겁니다. 네, 생강하고 이제 제 건강을 했습니다. 음. 해역이 기침이 심해서 배가 캥겨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요거는 아니, 이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도경주 원장님 해역이 기침이 심해서 배아캥기 구역질 나는 거일 수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원장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저는 새로운 이론을 펼쳐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론은 한 번도 펼쳐본 적은 없어요. 그냥 기존의 이론은 원장님한테 쉽게 설명을 해줄 뿐이에요. 저는 이론가가 아니고요. 사상가도 아닙니다. 그냥 원장님들 그냥 약질 갖다가 그냥 임상에서 느껴가지고 원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줘서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조문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이론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막 이런 거는 잘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새로운 이론 같은 거는 만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100% 알지 못해요. 네, 제가 100% 알지 못해요. 아, 저는 이때까지 100% 안다고 얘기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100% 모르니까. 간혹 원장님 중에서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아, 저는 학사입니다. 아, 원장님, 저 학사예요. 저 학사예요. 저 학사입니다. 학사입니다. 저. 예. 근데 생강 건강 한번 보여요. 생강은 약진 소편에 나왔어요. 네, 약진 소편에. 아, 작약은 주약 아닙니다. 네, 작약은 주약이 아니에요. 예, 작약은 주약이 아닙니다. 예, 주약은 계지제, 복령제, 마항제, 시호제, 대왕제 이런 게 주약이에요. 주약. 예. 그리고 원래 주약이어야 되는 주약이 아닌 게 또 있어요. 예. 기경 같은 경우는 원래 주약이거든요. 왜냐면 지표성분도 뚜렷하고 원래 주약이어야 되는데 워낙 처방 가지수가 적다 보니까 주약이 안 됐습니다. 네, 주약이 아니에요. 이제 약진 속편은 이제 그렇죠. 그 제자 기릭동동 제자분이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생강은 구, 건구, 희해요. 요거 그냥 간만 잡으세요. 뭐야 구, 건구, 희해요. 소화기 쪽이 안 좋으면 생강은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주치는 결제수독이에요. 주치는 결제수독. 미리 알겠습니다. 결제수독 뭡니까? 복진이에요. 예. 뭐라고요? 복진이요. 복진입니다. 근데 왜 이제 건강은 복진을 보고 잘 안 쓰나요? 뒷부분에 얘기했습니다. 결제수독은 복진이에요. 그래서 배꼽 주변에 뭔가 만져지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배꼽 주변에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제수독인데 복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구토, 해, 하리, 골랭, 번조, 복통, 흉통, 요통인데 네. 흉통은 이제 이중탕에서 딸려왔고요. 이중탕에서 딸려왔고 요통은 이제 영강추감탕에서 딸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통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흉통, 요통은 복통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생강 건강은 어떤 약입니까? 포인트. 부교감이 약. 이것만 알면 돼요. 이두 가지만 알면 돼. 개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체온을 올려준다. 작약은 뭐예요? 근육을 과도한 수축을 예, 완화시켜주고 위장관 전이를 단축시켜준다. 생강 건강은 부교감의 약입니다. 그래서 위장관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몸에 체온을 올려주고 대사를 상승시켜주는. 네, 몸에 열을 내줘. 부교감 약이다. 몸에 열 내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죠? 두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 포인트만 하면 돼. 네. 그러면 요걸 아셔야 돼요. 캡사이신, 진저로, 쇼가올이 뭐냐면 벤제구리에 수산화기가 붙어 있고요. 지방적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키 체인을 갖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그죠? 캡사이신, 예, 벤제구리에 수산화기, 진제로, 벤제구리에 수산화기. 예, 그 다음에 쇼가올도 벤제구리에 수산화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키 체인을 갖고 있어서 예, 그 지질 수용체에 잘 붙어요. 예, 지질 수용체에 잘 붙습니다. 수용체에 정말 잘 붙어요. 예, 지질 수용체에 정말 잘 붙어요. 음. 그 이제 뭐 생화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조식이 비슷하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요. 예, 그렇죠. 분자 구조식이 비슷하면요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캡사이신, 진제로, 쇼가올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몸에는 이 각 세포마다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채널들이 있어요. 채널들. 네, 채널들이 있는데 그 제가
제가 원래 취미가 뭐냐면, 저희가 취미가, 저는 저는 이제 집에 이제 그, 좀 주택에 살아서 이제 나무하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잔디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뭐냐면, 지금은 뭐 눈이 와서 그런데, 저 마당에 나무하고 잔디 이런 거 가꾸는 게 제 취미예요. 네. 가장 큰 취미가 저는 이제 이제 나무하고 이제 잔디 가꾸는 겁니다. 예, 꽃나무 같은 거, 예, 그런 거 막 가꿔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나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자라나는 계절이 있고, 안 자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자라나요. 가을, 겨울은 안 자라요. 왜요? 온도 때문에 그래요. 예, 온도가 있습니다. 세포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성도가 높아져요. 성장을 합니다. 막 분열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요,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세포에는 온도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TRPV. 이것 때문에 이제 온도를 읽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열리면, 아, 이렇게 활동하자. 이 채널을 열리면 이렇게, 이거 언어예요. 야, 너 이제부터 열심히 뛰어! 하는 언어예요. 언어. 뛰어! 그걸 이제 각 세포들은, 수용체 채널이 있고요. 예. 그 채널마다 이게 열리면, 아, 이렇게 언어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활동해야 되겠다. 이게 들어왔으면, 아, 이렇게 활동해야 돼.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네. 이거 뭐라 그러냐? TR, 예, TRP 채널이라고. 네. 그래서 TRP 채널은, 네, 세포가 가진 이제, 그 뭐, 감각 언어예요. 체온 감각 언어고요. 네. 각 TRPV는 각각의 온도 구간과 자극 강도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시면 좋겠지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어차피 우리가 생각 건강만 하는 시간이니까, 뭐냐, 42도가 넘는 때, 예, 그러니까 TRPV1이 채널이 열려서, 그러니까 TRPV1 채널이 수용체가 열려서 이게 수용체에서 이제 채널이 열려서 작동을 하게 되면 42도가 넘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네, 우리 몸에서 쉽게 생각해서 어렵게 안 할게요. 네, TRPV1이 채널이 열려, 그래서 활성화돼. 그럼 아 42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 몸에서 온도가 높으면 죽잖아요. 아, 그거는 뭐 뇌세포가 녹아서 이렇게 큰일 나는 거고요. 우리 몸은 온도가 높은, 모든 세포는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활동성이 강해집니다. 더 잘 활동을 해요. 더 극대화가 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날수록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근데 물론 40도 이상이 되면 뇌세포가 녹고 막 망가지죠. 망가지는 건 망가지는 거고 각 세포는 그렇습니다. 왜 TRPV는 왜 강조하냐? 지금 말하는 캡사이신, 진제롤, 슈가올은 TRPV1 채널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이 채널을 열어서 그냥 활동시켜버려요. 네. 그럼 보자고요. 어, 고추나 캡사이신이나 진제로 슈가올을 먹으면 이제 위에 들어가겠죠. 예, 위에 딱 들어가면 위에 있는 위에 온갖 전달하는 감각 시섬유에서 TRPV1 채널이 열려버립니다. 예, 열려서 뇌로 딱 전달을 해. 딱 열리면 어떻게 돼요? 캡사이신이나 진제로 슈가로 딱 먹었어요. 딱 먹으면 예, 위에서 예, 위에 있는 세포들 TRPV 열리면서 42도 넘어 활동성 강해져야지 뇌로 전달해. 어? 니네 활동성 강해져야 돼? 피 확확 보내줄게. 부교감. 이게 부교감. 그래서 부교감의 약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고추 먹거나 생강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죠. 소화가 잘 되죠. 어, 소화가 잘 돼. 그쵸? 그리고 어, 모든 세포에 또 TRPV 채널이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을 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열이 나요. 우리 고추 먹으면 어때요?
고추를 먹으면, 고추를 얘기할게요. 그냥 워낙 잘 아시니까. 고추 먹으면 매우면서 확 열리면서 소화기 쪽으로 혈류량이 증가해서 소화가 잘 되고 몸이 막 더워지죠. 추운데도 막 더워지죠. 활성화되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추를 넣는 게 아니고 생강 건강을 넣죠. 네. 생강에는 진저롤이 많고요. 그다음에 건강은 쇼가올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조병재 원장님이 잘 말씀을 잘 하셨어요. 네,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으- 기릭동동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기릭 선생님이 한 말이기도 하는데 고법에서는 수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예요? 생강을 건강으로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말하는 수치는 딱 하나야. 그 성능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저로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강을 건조시키잖아요. 생강을 건조하고 가열을 시키면요. 진저로는 쇼걸로 바뀝니다. 쇼가 6, 쇼가 9 이런 걸로 바뀌면서 수분이 빠지고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TFPV1 자극력을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생강을 극대화를 시켜버려요. 완전 극대화를 시켜버려요. 수치를 시켜서. 다시 한번. 부교감의 약이다. 예, 체온을 올려준다. 뭐 이해됐죠? 네. 그래서 건강은 위장관으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요. 부교감. 네. 그래서 어때요? 후통, 합의, 복통. 아까 흉통, 이중탕, 요통은 영강추감탕이라 했죠? 복통이 연장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죠? 아, 소화기 쪽으로 혈류량을 저하시켜주니까 구토, 하리, 복통을 다스리는구나. 구토, 하리, 복통 뭐예요? 위장 간의 혈류량이 저하가 돼서 생기는 구토, 하리, 복통. 그래서 어때요? 찬 거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하는 사람들의 건강. 소음인. 소음인은 뭐죠? 소음인은 뭐예요? 교감신도 높은 사람이죠. 교감신이 높은 건 어때요? 말초 쪽으로, 위장관 쪽으로 혈류량이 적잖아요. 네, 적죠. 소음이 뭐예요? 교감신이 높으니까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손발이 차고 피부는 창백해. 그리고 위장관 쪽으로 혈류량이 적게 나와. 항상 뭐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신경 쓰면 잘 채. 이게 소음이잖아. 예. 소음이네? 건강이 개지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예, 많이 들어가. 건강 생각은 거의 뭐 그 소음인 처방에 건강 생각 다 들어가죠? 아,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체온을 상승시켜줍니다. 체온. 그래서 걸레과 이제 번조를 다스려주는데, 이제 번조를 다스려주는데, 이 번조는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체온을 상승시켜 걸랭은 이해되셨죠? 몸이 찬 사람들, 몸을 뜨겁게 해주고, 몸의 대사량이 높여지니까 걸랭은 좀 좋아지게 하고, 이 번조는 뭐냐면,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건강에 번조가 있습니다. 정말 인상에서 가끔씩 봐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민 중에, 소민 중에, 분명히 소화 잘 안 되고, 찬 거 먹으면 막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건강증이야. 소민 분들 중에서, 예, 찬 거 먹으면 막 배 아프고 설사하고, 뭐 손발 차고 추위 많이 타고, 분명히 소음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음인 중에서 화병 있는 사람 중에서 광계부자 이중탕증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화병 있어요. 막 가슴 둥글고 답답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예, 막 그래. 예, 그 사람한테 광기부자 일좀 쓰잖아요. 그럼 화병이 좋아집니다. 그게 건강에 건조해. 광계부자 이중탕은 화병약이 없거든요. 근데 소음병에 화병이 있습니다. 광기부자 이중탕증. 그래서 막
예전에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나 막 돈 떼먹어가지고 그 뒤부터 화병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황련이라든지 막 이런 약 쓰잖아요. 바나 이런 거 쓰잖아요. 오히려 더 깔아주고 막 소화가 더 안 돼. 근데 관계유자 이중당 쓰잖아요. 그러면 화병도 좋아지고 몸 컨디션 되게 많이 좋아져. 조문에 발한 후에 발한 후에 하지유 하고 나서 서일 번조, 낮에 이제 번조 부둥면, 낮에는 안정 뭐 이런 조문들이 있어요. 건강부조탕 조문에서도 번조라는 조문도 나오거든. 다시 한번 생강 건강은 소화기 쪽, 부교감이 약이고 소화기 쪽에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이런 거 다스리고 체온을해서 걸레도 다스리고 그다음에 화병도 다스린다. 화병은 소음인 소음병, 소음인 중에서 소음병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건강에 번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의 해는 이제 소청탕에서 또 딸려 영광출감탕 소청탕에서 영광감의 신화탕 이제 소청탕에 딸려온 건데 이 쇼가울이 또 그 이제 호흡기 쪽에 좀 들어가서 이 쇼가울이 강심작용과 그다음에 호흡기를 좀 좋게 하는 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허증에 이제 기침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을 써요. 네. 그러면 교제수독을 한번 해볼게요. 교제수독은 뭐냐? 복진입니다. 복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증의 복진과 실증의 복진이 있는데 허증의 복진은 대표적으로 건강, 인삼, 세신은 허증의 복진에 속하고요. 실증의 복진은 대왕, 망초, 시오가 실증의 복진입니다. 허증의 복진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허증의 복진은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만성적으로 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에 증 가진 사람 중에서 배꼽 주변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 만져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건강의 복지입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만성화된 사람들은 체열진단 검사했을 때 배가 파랗게 나와요. 원래 마른 사람들은 배가 빨갛게 나오거든요. 원래 지방이 많으면 파랗게 나옵니다. 체열진단 찍어보면 아시겠죠. 근데 소민 중에서 손발하고 배가 파랗게 찬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건강증, 건강증. 이런 사람들이 또 건강에 복진이 잘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결제수독은 복진이고요.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면 배꼽 주변에 뭔가 저항감, 저항감, 배꼽 주변에 저항감, 소장의 저항감. 그러니까 배꼽 주변은 소장이에요. 소장 쪽에 있는 뭔가 저항감. 음. 그다음에 체열 진단 시에 파랗게 나오는, 차갑게 나오는 거.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화기 쪽에 작용하니까 구토, 하리, 복토. 그다음에 몸을 데펴주니까 원래. 그다음에 건강에 화병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다 아신 거예요. 이거는 뭐 독특한 케이스. 건강 화병은 정말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 할 겁니다. 건강으로 화병을 치료하는 케이스가 정말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한번 저한테 화병 치료하잖아요. 평생 팬이 돼요. 왜냐면 딴 데서 약을 못 먹고 딴 데서 먹으면 깔아지는데 나한테 약 먹으면 화병도 좋아지고 몸에 힘이 나. 네. 어, 이석태 원장님이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속쓰림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육개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서, 이거는 세신, 황련 파트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속쓰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쓰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축성 위험 때문에 속쓰림 분들 계시죠? 위축성 위험,
속쓰림 있는 중에서 위축성 위험이 있어서 속쓰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석태 원장님, 아, 예, 예, 예. 그런 사람한테, 어, 되게 막 잘 듣는 처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쓰림 있는 사람한테 건강 6개를 왜 써요? 다른 처방을 쓰지. 다른 처방을 쓰죠. 속, 속이 쓰리면 원인은 이제 위축성 위암, 미란, 이런 거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처방을 씁니다. 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속쓰림 있는 사람한테 6개 씁니다. 그러니까 소화 안 되고, 아니, 소화 안 되고 배가 찬 속쓰림이 있을 때 이중탕을 안 쓰죠. 다른 처방을 쓰죠. 속쓰림이 있는데, 속쓰림이라는 증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스려줘야죠. 예. 그러니까 소화 안 되고 이중탕증인데 속쓰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속쓰림을 있다라는 거는 속쓰림에 대한 약을 써야죠. 이중탕증이 아닙니다. 이중탕 쓰면 안 되죠. 이중탕은 속쓰림에 쓰는 약이 아닌데.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와, 맞아요. 위축성 위험에 명랑음, 연기축간단 감이방, 그게 명랑음이라는 처방이거든요. 네, 그게 엄청 잘 들어요. 소음인 위축성 위험 환자의 영, 연기축간단 감이방, 명랑음이 정말 잘 듣습니다. 네, 그때는 6개 써요. 오히려 6개 먹으면 속쓰림이 싹 사라져. 평, 양약, 한약 다 먹었는데 속쓰려 죽겠는데 이 약만 먹으면 속 안 쓰려요. 그래서 이사태 원장님 말하면 속쓰림 있을 때 건강에나 6개를 쓸 수 있나요? 처방에 따라 틀립니다. 네, 그리고 소음인 위축성 위험의 속쓰림 환자한테 연계추감단 감이방을 쓰는데 그때는 6개가 들어가요. 6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약증 3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속쓰림 요 정도까지의 진도를 못 뺐습니다. 예, 못 뺐어요. 네, 속쓰림이 있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죠. 네. 아유, 이석태 원장님도 이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이 보니까, 소화 안 되고 이중탕증인데 어떻게 속쓰림일 때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예. 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증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조 한번 해보세요. 대조. 네. 대조. 네. 대조는 연인 간급, 해수, 분동, 번조, 신동, 협통, 복중통. 예, 이 약인데, 예, 봐봐요. 주치가 연인 간급. 근데 세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만 알면 돼. 많이 알 필요 없어. 세 가지만 알면 돼. 당을 공급하는 약이다. 음, 당 공급하는 약이다. 아니, 달잖아요. 대조 먹으면 과일이잖아. 과당, 당이잖아요, 당. 당 공급, 이건 이해되시죠? 당을 공급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를 해소시키는 약이고, 그 다음에 흉시호흡의 주약입니다. 이건 항상, 대조가 주약이 항상 되지는 않는데, 흉시호흡 증후군일 때는 주약으로 돼요. 네. 흉시호흡 증후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처방이 있거든요. 개주거작탕, 연계감조탕, 감맥도요탕. 이게 흉시호흡 증후군의 주 처방입니다. 주 처방인데, 네. 볼게요. 대조는 련, 근육이 땡기고 단단하고 캥기고 땡기는 예, 급이 땡기다라는 뜻도 되고요. 캥기다라는 뜻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대시호탕의 심화 급은 캥기다라는 뜻입니다. 심화가 캥기고 대시호탕에서 심화 급은 캥기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근육이 어때요? 당기고 딱딱하고 캥길 때.
그러니까 근육이 뭔가가 이렇게 소근육들, 네, 이런 게 근육에 대한 약이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해소 약이고, 예, 일단 당을 공급하는 약이라고 했고, 흉기급 주약이라고 했었죠. 예,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조는 근육에 씁니다. 그래서 특히 소근육, 자세 유지들. 해서 해수, 협통, 호흡, 신통, 근육, 복증통, 복직근, 복사근에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헬스, 막 이렇게 보디빌더들의 그 련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대조 먹으면 없어져요. 대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 공급이 되면서 피하 지방이 형성이 되면서 예, 왕자가 사라집니다. 왕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보디빌더의 왕자는 어떻게 없앱니까? 대조 먹으면 없어져요. 당 먹으면 없어집니다. 네. 당을 안 먹으면 있어지고 당 먹으면 없어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연인간극, 그쵸? 근육이 닿으면 해수, 협통, 호흡근, 신통, 근육통, 그다음 복축통, 복직근, 복사근, 예, 통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돈, 예, 분돈 먼저 하겠습니다. 분돈은 뭐냐? 음, 얘기했었죠? 이게 팡팡 뛰는 거, 팡팡 뛰는 거. 해서 뭐야? 라, 일단 체온이 떨어졌을 때, 팡팡팡팡, 탄수화물 압력이 팡팡팡 뛰는 거죠. 그래서 어때?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당을 공급하고, 혈압을 공급하고, 아니, 당을 공급하고, 체온을 올려주고, 쉬게 해줘서 혈압을 쭉 올려주면 좋아지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초, 당 공급. 혼돈에 다 쓰진 약이죠. 네. 흉시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시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대조증 환자 중에서 흉시호흡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흉시호흡 증후군이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이요. 되게 좀 마른 사람들이 많고요. 예, 숨을 쉬려면 윗배만 계속 숨을 쉬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흉시호흡 증후군이라고 해서 윗가슴으로만 계속 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거를 갖고 있냐? 이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 공황 발작, 뇌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어지럼, 실신 느낌, 두통, 통증, 빛의 소리 민감하고 어깨 강직 통증, 두근거림, 정신 몽롱하고 목이 강직 통증, 가슴 쪼임과 동통.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아프고 모든 근육이 정상인보다 더 긴장이 더 단단하고 따끔거리고 알러지가 심해지고 배에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피로가 극심하고요. 그다음에 배란 이후에 되게 몸이 안 좋아져요. 배지과 자격탕의 맥주 흉만, 맥주 흉만. 개주의 자격탕이 뭐라고요? 맥주 흉만. 대죠. 맥촉, 봐봐요. 개주의 자격의 맥촉, 두근거림, 흉만. 영계감조탕의 욕작분동. 예. 상충흉 욕작분동. 간맥탈 희비상 욕구, 부인 장조증의 희비상 욕구, 희비상 욕구, 부인 장조증의 희비상 욕구, 희비상 욕구. 이거, 이거. 개조에서 뭐예요? 개지, 생감, 대조, 감초. 연기감탕은 복령, 개지, 감초, 대조. 그다음에 간맥탈타 뭐예요? 감초, 대조, 맥, 예, 맥아, 예. 이해되셨죠? 이 번조, 이 번조. 대조의 번조가 이 번조입니다. 예, 이 번조. 형식 없죠. 네. 이거 얘기야. 이거 얘기야. 그래서 그 각 조문들 있죠. 막 가슴 막 두근거리고 답답할 때 개지고 자격탕을 쓴다고요? 형식 없죠. 욕작분돈에 막 기상충격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쓴다고? 형식 없죠.
여자가 이상해, 이상해. 감정 기복 겁내 심하고 엄청 예민해. 뭘 다가가지 못하겠어. 감정 기복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부인 장조증에 희, 비, 상, 요, 고. 이겁니다. 네. 이거 이해하시면, 아, 이때는 대조가 주약이 돼요. 이때 많이 써야 돼. 이때는 많이 써야 됩니다. 네. 대조는 중국산이 양품이고요. 네. 대량으로 써야 돼. 주약으로 쓸 때는 대량으로 쓰셔야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 아니요. 흉시호흡 증후군이 있어요. 당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끔씩 누워서 이렇게 숨 쉬어보라면 윗가스로만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식호흡이에요. 배가 움직여요. 숨 쉬려면 배가 움직이는데 가끔씩 흉식호흡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엄청 예민하고 마른 사람 중에서 숨 쉬려면 윗가슴만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 약들 개통들 대조가 주약으로 들어간 약을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좀 대답이 되셨나요? 도경주 원장님? 형식호흡 증후군 요거 뭐 더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냐?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약들이 안 들어. 이런 사람들 엄청 예민한 마른 사람 중에서 흉식호흡 증후군 가지고 윗가슴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엄청 예민하고 다른 약들이 안 들어요. 뭐 귀비탕 이런 거 전혀 안 듣고 이 대조가 이빠이 올려 쓴 대조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엄청 좋아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글자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뭡니까? 근육을 쓰는 약이구나. 당 공급에서 분돈 없앨 수 있지. 그 다음에 흉식호흡 증후군에 쓰는 약이구나. 그래서 이 대조가 건조구나. 네. 그럼 오늘 또 이해됐잖아요. 부인 장조증에,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2상 욕구 가는데, 감메트 할 때는 어떻게 들어요? 아니, 여자가 울다가, 막 울고 막 날리고, 감정 기복이 엄청 심인데, 감초랑 소맥과 대조가 들어갔는데 나을 것 같아요? 일반 여자들 안 낫죠. 어떤 사람이요? 슉슉. 이 사람만 낫습니다. 아마 이제 원장님도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만나봤습니다. 예. 만나보고 써봤더니, 이분들이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문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맥주 흉만이라고 했구나. 이 사람 욕작분도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왜 희비상 욕구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왜 표현했는지를 알겠더라고. 옛날 사람들이 흉식호흡 모르죠. 흉식호흡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는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알려지니까 이걸 이제 해석이 쉽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감초하겠습니다. 감초는 어떤 약이냐? 네. 감초는 어떤 약일까? 감메타 키포인트는 약을 소맥으로 보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부소맥을 밀로 썼거든요. 밀로 썼습니다. 밀로 썼습니다. 밀. 예, 다 효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소맥은 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제 밀로 썼습니다. 소맥, 밀. 근데 효과가 막 미리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밀가루는 많이 먹잖아요. 미리 효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소맥으로 뭐, 뭐, 부소맥으로 뭐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흉식호흡 증후군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고요.
네. 부소맥은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부소맥을 써본 적도 없어요, 저는. 부소맥이 그거 아닌가요? 껍질 빈 맥 아닌가요? 그 밀인데 껍질이 빈 거 아닌가요? 껍질이 빈 밀. 이 부소맥 아닌가요? 나중에 찾아서 이렇게 좀, 예.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초. 예. 제가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약증에, 예. 그쵸. 약증에, 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막 말하지 않는 거. 소맥은 말 안 하잖아. 갱미도 말 안 하잖아. 왜 말 안 하냐면, 효과가 좀 애매모호하거나, 효과가 잘 없으면, 이거를 이제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합니다. 예, 언급조차를 안 하는 거.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솔직히 이제 뭐 지금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소맥이 엄청 효과가 있는 약이었으면 기릭동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이 약이 이 약 자체가 효과가 좋았으면 이걸 가지고 소맥은 어떤 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릭동동은 고학만 몇십 년을 쓴 사람인데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부소맥이 포인트였으면 부소맥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약증에서. 뭐 감멸태당이 이제 부소맥이 주였으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기획공동이 하고 싶은 얘기를 원장님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어, 이거 뭐 저랑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이게 뭐 감론을박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냥 기획동동의 그냥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동동이 그동안의 60년간의 임상의 노하우를 말하고 싶잖아. 지금 한의사분들한테. 그걸 제가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재천 원장님, 대답이 좀 됐나요? 감초하겠습니다, 감초. 네. 감초는 급박의 약이고, 급박의 약이다. 급박의 약이다. 뭐가 급박이야? 뭐가 급박이지? 급박의 약이고, 리급, 급토, 명급, 권랭, 본주, 충격이 또 있네? 재반, 급박지도, 급박할 때 쓴다. 네. 감초는 쥐약입니다. 감초제가 따로 있어요. 감초는 쥐약이고요. 그다음에 감초는 어떤 거냐? 혈당을 상승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충격이 약이게 돼요. 당과 혈압을 상승시켜요. 감초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감초는 뭐다? 닌겔이다라는 얘기예요. 닌겔. 예. 그러니까 닌겔 생각하시면 되게 감초를 다 알게 돼요. 어. 닌겔에 닌겔. 네, 닌겔. 혈당을 혈압을 상승시켜주고,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점막 조직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약국에서 시판됐어요. 지금 감초 중에서 글리실린 뺀 감초제를 써가지고 약국에 속쓰림에 씁니다. 네, 시판됐어요. 네, 시판.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거 시판 안 됐다. 이거 제가 예전에 2009년부터 이제 약진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약진 강의 했을 때는 제가 이거 시판 안 됐으니까 이거 시판하면 이거 나중에 크게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시판됐습니다. 네. 지금 약국에서 팔아요. 감초를 알려면 글리실리진을 알아야지. 네. 감초는 글리실리진이야. 양방에서 감초 있고 글리실리진. 네. 뭐라고요? 네, 그냥 양방에서는 감초는 뭐다? 글리실리진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만큼 글리실린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글리실리진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걸 알면, 요거를 이제 코르티졸과 알도스테론과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베타, HSD, 요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부신 피질에, 알데스테론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겐도 분비가 되죠. 네, 부신 피질에. 음, 알데스테론은 당직 코르코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기직 크로코이드.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무기직 크로코이드. 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알데스테론은 무기직 크로코이드라 얘기해서, 그죠? 혈압을 조절하죠. 네, 혈압을 조절하죠. 예, 예. 아, 저번에 레닌 안조세진, RAAS 제가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습니다. 알데스테론은 혈압을 조절하죠. 네, 예. 소변 이런 걸 좀 조절하면서 혈압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코르티졸은 당직 크로코이드라 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당을 조절, 당을 조절. 네, 당을 이렇게 높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보시면 그 부신 피질에서 수구대와 속상대를 보시면 수구대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속상대에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알도스테론이 코르티졸보다 적게 분비가 돼요. 네, 훨씬 적게가 분비가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알도스테론은 반감기가 짧아. 코르티졸보다. 그래서 거의 피 속에 알도스테론 1, 코르티졸 1000 이런 비율로 떠다닙니다. 떠다니는 것까지 문제가 안 돼. 근데 뭐가 문제냐? 예. 알도스테론은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알데스테론 수용체만 딸 수 있어요. 그러나 코르티졸은 열쇠를 두 개 갖고 있어요. 얘는 코르티졸 수용체도 따고요. 당지크로코이드 수용체도 따고 알데스테론 수용체도 따버립니다. 두 가지 다 따버려요. 음. 즉 알데스테론은 피 속에 그렇게 많이 떠다니지 않는데 얘는 얘만 작용해. 근데 얘는 코르티졸은 많이 떠다니면서 다 따고 다녀. 혈압도 따고 다니고 당지도 따고 다녀. 그럼 뭐예요?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얘가 이걸 따버리면 안 되지. 얘만 따야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가 있냐? 11베타 HS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다니는 그 코르티솔을 갖다가 코르티손으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줘요. 11베타 HSD2가. 그래서 코르티손으로 만들어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따게 하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당지크로코이드 수용체 옆에 HSD1이 있어가지고 코르티손이 가까이 가면 HS 그죠. 코르티손이 가까이 가면 코르티솔을 바꿔가지고 이것만 따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그죠. 근데 글리시리진이 어떤 역할을 하냐? 코르티솔이 항상 비활성화 상태로 코르티손으로 바뀌어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다 따고 다니게끔 만듭니다.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혈압도 올리고 당도 올려버려요. 감초. 그래서 뭔 역할하냐? 감초는 그쵸. 링겔 역할을.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급박가 됐어요. 음. 열이 갑자기 나? 닌겔. 피가 많이 났어? 닌겔. 배가 아파? 닌겔. 머리 아파? 닌겔. 소화 안 돼? 닌겔. 뭐 다 닌겔이죠. 웬만하면 닌겔 맞으면 다 좋아져요. 네. 급박구가 다 쓰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아파? 너무 죽겠어? 닌겔부터 코코치 가잖아요. 아, 그럼 이해가 되십니다. 급박에 다스린 약이구나. 네. 그쵸? 그 다음에 당과 혈압 올리니까 어때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죠. 네. 그래서 충격, 제방 급박지독을 다스려주고요. 급박한 걸 다스리는 거야. 그 다음에 권랭과 번조를 다스려. 이해되죠? 그래서 급박, 리급, 아내가 급할 때 권랭, 번조, 충격, 제방 급박지독 이거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닌겔.
예, 닌게 적응증에 감초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처방에 다 닌게 감초가 들어가고 특히 보약에는 감초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초가 들어가야 돼. 예. 영양제 맞을 때 닌게 영양제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육을 또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급통, 명급, 근육이 긴장이 돼 있을 때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근육에 대한 병이 있을 때 감초가 또 들어가. 급도는 거. 또 마지막에 이 점막 조직을 재생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그 시판됐어요. 그 글리시리든 제거한 감초가 그 양배추랑 같이 해가지고 그 위궤양 있는 사람들, 위염 있는 사람한테 써요. 약국에서 팝니다. 네. 감초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어, 점막 재생을 보호하고 그 점막 재생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감초탕, 구내염, 감초탕 쓰잖아. 맞죠? 구내염에 감초탕 입 머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백동과 감초와규탕을 보시면 백동탕이 뭡니까? 아까 이재 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막 이질로 막 곱창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막 설사를 하는데 곱창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막 곱이 막 나오는 거야. 막 거품변이 막 보이는 게 뭐냐면 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관에 있는 세포들이 장관에 있는 장관 벽에 있는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백동탕입니다. 막 설사를 하는데 막 곱창까지 막 떨어져 나간 곱도 막 떨어져 나간 게 한때 백동탕 써. 심한 장염 설사에 막 쓰는데 그때 어때요? 안 들어. 안 들릴 것 같아요. 감초를 넣어줘. 점막을 보호해주고 재생 촉진시켜주고 그다음에 악교, 교운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장관을 좀 회복시켜줘. 그다음에 황년분이라는 처방 아마 모르실 건데 황년분이라는 처방이 뭐냐면 황년 6g, 감추 6g이라는 처방이에요. 이건 기익동동이 만든 처방인데 정말 잘 들어요, 이게. 가끔씩 소염탕, 위험에 소염탕을 쓰는데 위험에 이제 소험탕 써요. 뭐 황년탕이라든지 위험에 막 소험탕이라든지 뭐 아니, 황년탕 위험에 황년탕이라는 소험탕을 쓰는데 한 60% 70% 정도 좋아지는데 나머지 2, 30%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황년 6g, 감추 6g, 황년분 쓰면 확 좋아집니다. 네, 좋아져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정말 이거는 누시누어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는 김치를 못 먹는데 매워서 속쓰려서 못 먹는데 못 먹는데 되게 예민하고요. 얼굴 창백한 예민한 약간 소미 계통. 거의 일정이에요. 얼굴 하얗고 피부 하얗고 예민하고 소미 계통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호소하냐면 속쓰리고 매운 거를 전혀 못 먹어. 예, 매운 거, 뭐 고춧가루, 김치 전혀 못 먹는데. 누시노엄입니다. 누시노엄. 그런데 위내시경을 했어. 예, 정상이야. 위 미란도 없고 위축수염도 없어. 그때 생강감탕 쓰잖아요. 확 좋아집니다. 생강감탕의 주역이 감초예요. 감초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뭐, 고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있는데, 생강감탕에 감초가 엄청 많이 들어요. 네. 생강탕 먹으면 엄청 좋았어. 제가 김치 못 먹는 사람, 김치 먹기 몇십 명 제가 고쳤어요. 김치 먹기. 네. 그때 다 쓴 처방이 생강감탕입니다. 원방. 예. 거의 원비디야. 생강감탕은 뭐냐? 원비디. 원비디에다가 약간 단맛 없는 원비디 맛이에요. 근데 효과는 엄청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초를 많이 먹으면 이제 저칼륨 혈증, 그러니까 감초에서 알도스산 혈증이 유발이 돼서 이제 저칼륨 혈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장기간 좀 많이 사용하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6g 초과를 권하지 않고요. 예, 6g 초과를 권하지 않고 6g 이하로 쓰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 8g, 10g 들어갈 때는 좀 오래, 한 보름 이상 쓰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들은 용량을 한 3g 이하로 좀, 60세 이하인 분들 중에서 양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하루에 3g 이하로 쓰셔야 됩니다. 네, 이하로 쓰셔야 돼요. 네, 이하로.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감초를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 기릭동동이 원래 성이 기릭 씨가 아닙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기릭동동이 성이 원래 기릭이 아니에요. 이거 아셨나요? 왜가 원래 이제 기릭동동이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다가, 네, 사무라이가 안 되고 막 하다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한의사였어.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이름은 딴 거예요. 외할을 성은 따랐습니다. 일본은 이거 아셔야 될 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뭐 똑같잖아요. 이게 성을 바꿔요. 예, 성을 쉽게 바꿉니다. 환자분의 김치는 못 드시면 뚱뚱하고 예민한 분들은 위내시경 검사 결과 뭐가 나왔나요? 위축성 위염 아니면 미란, 위궤양 뭐 나왔나요? 그 환자 중에 김치를 못 드시는 분인데 위내시경의 검사 결과가 뭐였나요? 문제 없어요? 김치를 왜 못 드신대요? 아니요. 매워서 속쓰려서 못 먹는다고 저는. 설사한다고요? 아니, 설사해서 못 먹는 거예요? 속쓰려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감초를 쓸만한데, 이분은요? 감초를 써야 되는데, 그 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제가 말한 거는 생강감초탕의 증을 얘기한 거였고요. 네. 뭐, 감초가 주약이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사 속쓰림? 네. 네. 감초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증이 또 있지 않나요? 다른 증은 없어요? 설사는 왜 설사하는데요? 황련증 아닌가? 황련증 아닌가요? 황련하고 감초 라인 아닌가요? 뭐, 갈근면탕이라든지, 뭐, 건강황룡 황금 인삼탕이라든지, 황련 감초 라인 같은데요. 황련 감초 라인, 황련분이라든지, 뭐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감초랑 황련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하고 화가 많다면 감초하고 황련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갈근면,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갈근하고 아니, 황련하고 감초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어, 좀 오늘 하니까 뭐 그러니까 작약 생강 건강 대조 감초 좀 이해가 좀 많이 됐나요? 약증에 대한 이해가? 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네, 아마 이렇게 쭉 약증을 딱 공부하면 어, 고방이 되게 쉬워집니다. 네, 고방은 되게 쉬워져요.
고방 쓰기가 되게 쉬워져요. 고방에 되게 좋은 처방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쉽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방이라든지 후세방은 좀 이해를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약 하나하나마다 다 알거든요. 그 작약이 몇 그램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고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작약의 몇 그램 정도까지도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 처음부터 후세방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 이 약을 먹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 하나하나를 잘 아니까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반응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금방 알거든요. 작약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지왕이 문제야. 건강이 문제가 됐어. 아니면 황년이, 이 사람은 황년증이 아닌데 황년을 잘못 쓴 거야. 이 딱딱딱, 아니면 마왕이 어떻게 잘못, 이런 거 딱 아는데, 후세방을 쓰신 분들은 단점이 뭐냐? 약재를 몰라. 이 약이 하나하나에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모르고요. 두 번째, 용량 조절을 못 합니다. 약에 대한 용량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삼도 용량 조절을 합니다. 네, 용량 조절을 해요. 예. 아까 자약도 제가 용량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고방에서는 자약을 빼고 넣고 더한 게 처방이 달라져요. 아예. 개지탕, 개즈거 자약탕, 개제가 자약탕, 신가탕. 아예 처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증이 아예 처방 다 달라지고 증도 다 아예 틀려져서 이 그램에 대해서 약재에 대해서 그 개념들이 되게 잘 알거든요. 그리고 후세방 쓰는 분들이 또 최대 단점이 허실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네. 허증인 사람한테 실증약을 쓰고 실증인 사람한테 허증약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이드 나죠. 그리고 체형을 아셔야 됩니다. 네, 체형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배가 홀쭉한 소민한테는 장이 허증이잖아. 장이 허증이기 때문에 장이 작잖아요, 장이. 배가 홀쭉하면 장이 작다라는 거예요. 실증약을 못 써요, 잘. 대왕 못 쓴다고. 대왕 못 써요. 소양은 이렇게 돼 있죠. 장이 약하다니까요. 장이 약해. 대왕 못 써. 변비 있을 때. 근데 태음이 뭐예요? 실증에 변비 있으면 뭐예요? 대왕 쓰지. 체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약재는 그죠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에는 심장 쪽에 들어가는 약이다. 소화 쪽에 장에 들어가는 이렇게 딱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실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데 체형을 모르면 잘못 쓰는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여기 배가 홀쭉한 사람한테 대항을 썼더니 왜 사이드 날까? 체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형은 뭐 체질마다 각각의 체형은 있지만 각각 체질마다 체형도 다 다양하거든요. 뱃살이 있는 소민도 있고 뱃살이 없는 소민이 있어요. 뱃살 있는 소민들은 대형을 받아요. 예. 변비에 대형 먹습니다. 예. 세노사이드 계통 먹어요. 그 소민분들 중에서 그 세노사이드잖아요. 세노사이드. 대왕의 세노사이드 그 지표 성분이 세노사이드인데 그렇죠. 소민 중에서 돌코락스 먹잖아요. 뭐 돌코락스, 뭐 비큐크린 이런 게 다 세노사이드 계통이에요. 응. 먹잖아요. 대왕 먹어요. 대왕 받아. 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살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술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원장님도 이제 약증을 알면 좋은 점은 약재 하나하나당을 알고 용량에 대해서의 이 용량이 들어가면 이 작용을 하는구나. 이 용량 이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감이 좀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허실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서 약 쓰는데 훨씬 더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용량이 중요한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용량을 제가 하도 많이 써서 감을 잡은 거예요. 저는 용량을 다 감을 잡았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